올해 하반기 실적부터 은행에 대한 혁신성 평가가 시행돼 그 결과가 총 이익 대비 인건비 및 임원 보수와 비교 공시됩니다. 롯데카드가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고객정보 조회를 허용해온 사실이 금융당국의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푸조의 공식 수입원인 한불모터스가 오늘 신차 발표회를 열고 뉴푸조 2008을 출시했습니다. 한국 GM이 쉐보레 브랜드의 유럽 철수 등으로 급감한 수출 물량을 만회하기 위해 오펠의 신차종을 생산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섭니다.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박미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가 줄어들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 지민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미국 연방시장공개위원회 회의에서 조기 금리 인상 신호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단번에 196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9일 전날보다 35.49포인트 오른 1961.1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 미국과 유럽 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도 긍정 신호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그룹의 승계와 주주 친화 정책 기대감에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해 있는 삼성그룹주가 급등한 점도 지수 상승을 이끈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이어졌습니다. 기관은 2,881억 원, 외국인은 1,117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개인만 엇갈린 전략을 취하며 4,066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 건설업, 금융업, 전기전자 등이 상승한 반면 통신업, 의약품, 섬유의복 등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신한지주가 7.87% 올랐고 삼성전자, 포스코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네이버, SK텔레콤, 아모레퍼시픽 등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1.26포인트 내린 561.03포인트의 거래를 끝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4원 내린 1047.3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두산 인프라코어와 S&T중공업의 주가가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호재가 있었는지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두산 인프라코어와 S&T중공업이 제작한 파워팩이 우리 군의 차기 주력 전차인 K2 흑표에 장착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2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500원 상승한 11,2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T중공업도 570원 오른 8,33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두 종목의 주식 거래량도 급등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의 거래량은 전날 38만 6,688주 대비 439.32% 늘어난 169만 8,781주에 달했습니다. S&T중공업 역시 전날보다 241.07% 증가한 36만 8,576주가 거래됐습니다. 국방부가 K2 전차에 이들 기업이 제작한 파워팩이 장착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는 소식에 따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6월부터 독일산 파워팩을 장착한 K2 전차 100대를 생산했고 오는 2016년부터는 국산 파워팩을 장착한 전차 106대를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지민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하반기 실적부터 은행에 대한 혁신성 평가가 시행돼 그 결과가 총이익 대비 인건비 및 임원 보수와 비교 공시됩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당국의 구두주도 허용 범위가 축소되고 존속기간도 크게 단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 혁신성 평가 및 행정지도 상식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금융혁신위가 혁신성 평가를 하며 은행 간 경쟁과 변별력 확보를 위해 시중, 지방 특수은행 등 비슷한 그룹끼리 상대평가제로 도입됩니다. 평가는 크게 기술금융 확산, 보수적 관행 개선, 사회적 책임 이행으로 구분되며 반기별 평가를 원칙으로 매년 2월과 8월 결과가 공개됩니다. 특히 평가 결과는 총이익 대비 인건비 수준 및 임원 보수와 비교 공시해 은행 문화가 개선되는 구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숨은 규제를 없애고자 구두지도의 예외적 허용 범위를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타 경미한 사안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존속기간도 1년에서 90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롯데카드가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고객정보 조회를 허용해온 사실이 금융당국의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의 이런 행위를 적발하고 법정 최고 한도인 과징금 5천만 원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롯데카드는 2010년 5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회사 내부의 신규 회원 이용 여부 조회 화면을 카드 모집인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화면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7자리는 물론 전화번호, 상품명, 탈퇴 여부, 신용카드 이용 금액, 현금 서비스 사용 여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간에 신용카드 모집인 13,000여 명이 자신이 모집한 신규 회원 145만여 명의 카드 이용 실적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롯데카드는 또 2012년 10월부터는 개인 신용정보 제공을 필수 동의사항으로 정해 고객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해왔습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검사 결과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를 완료했다며 앞으로 신용카드 발급 거절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푸조의 공식 수입원인 한불모터스가 오늘 신차 발표회를 열고 뉴푸조 2008을 출시했습니다. 2014년 그 클라이막스를 장식할 도심형 CUV 모델 뉴푸조 2008을 국내 소비자에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푸조가 세계 시장 공략을 위해 전략적으로 개발한 이 차는 실용적인 적재 공간과 높은 연비,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입소문을 타며 예약 판매 일주일 만에 계약 대수가 초기 확보 물량의 3배인 900대를 돌파했습니다. 이 같은 폭발적인 반응에 한불모터스는 500대 가량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동근대 한불모터스 상부는 푸조 2008은 유럽에서도 계약하면 3, 4개월은 기다려야 할 정도로 반응이 높은 차라며 국내에서도 소비자들의 관심 높아 예상보다 폭발적이기 때문에 추가 물량을 조기에 확보해 고객이 원할 때 공급할 수 있도록 프랑스 본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시장에 선보이는 모델은 1.62 HDI로 공인 연비가 17.4에 달하고 최대 출력 92마력, 최대 토크 23.5의 힘을 발휘합니다. 액티브, 알리르, 펠린 등 3개 트림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각각 2,650만 원, 2,950만 원, 3,150만 원입니다. 쉐보레 브랜드가 유럽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한국 GM의 수출 물량이 지난해보다 급감했는데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신차종을 생산키로 했습니다. 정훈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GM이 쉐보레 브랜드의 유럽 철수 등으로 급감한 수출 물량을 만회하기 위해 오펠의 신차종을 생산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섭니다. 자동차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한국 GM은 같은 GM사나 오펠이 내년 2분기에 유럽 시장에 내놓을 저가 소형차 칼을 국내 공장 중 한 곳에서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GM은 지난해 말 유럽 사업의 장기간 누적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부진한 쉐보레를 정리하고 오펠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저가차 라인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펠은 유럽에서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1만 유로 이하의 저가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5도어 해치백 스타일의 소형차 칼의 출시를 최근 결정했습니다. 오페르의 칼은 쉐보레 스파크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국내 생산이 확정될 경우 스파크를 생산 중인 경남 창원 공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예상됩니다. 창원 공장은 스파크와 스파크 전기차, 지난 8월 생산을 재개한 다마스와 라보 등 한국 GM의 소형차 생산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한국 GM 관계자는 칼의 국내 생산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한국 GM 측에 오고 간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미 아베오를 기반으로 오페르의 소형 SUV 모카를 생산하고 있어 GM 본사가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칼의 국내 생산도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GM은 지난 9월까지 최대 시장인 유럽연합으로의 수출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6% 줄어든 104,199대에 그쳤습니다. 이 여파로 전체 수출 물량도 지난해보다 23.5% 감소한 35만 6천여 대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 물량도 30% 가까이 줄어들어 크루즈, 올란도 등 쉐보레 브랜드 차종을 생산하고 있는 군산 공장의 경우 가동률이 60% 선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오페르의 신차 칼이 국내에서 생산되면 한국 GM은 급감한 수출 물량을 일부 회복하는 한편 공장 가동률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최근 제주도 분양시장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1순위 청약 마감뿐 아니라 웃돈까지부터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자산소식 건설부동산부 권광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주 총평가 등 단지들이 잇따라 청약 마감이 이어가고 있는데 인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 제주도 서귀포시의 제주혁신도시와 강정택지개발지구에 새로 지어지는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주 강정지구 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 지난달 26일 모델하우스를 연기 3일 만에 12,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달 초 진행된 청약에서도 평균 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데다 100% 계약까지 완료됐습니다. 제주혁신도시 A3 블록에 건설되는 LH 아파트의 경우도 지난 4월 부적격 당첨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잔여 76가구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8,192명이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최근 위례 신도시 등 인기가 많은 택지지구는 수천만 원의 웃돈이 붙기도 하던데 제주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청약 단계부터 높은 경쟁률을 보이다 보니 전매 제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권에 최대 8천만 원의 웃돈이 붙어서 거래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주혁신도시 LH 아파트의 경우 바다가 조망되는 앞동의 분양권을 사기 위해선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의 웃돈을 얹어줘야 합니다. 중흥 S클래스 역시 계약이 100% 완료되면서 이전까지 3천만 원 정도였던 웃돈이 5천만 원가량으로 급격하게 뛰었습니다. 중흥 S클래스는 택지지구 내 아파트이기 때문에 내년 10월 20일까지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동식 중개업소인 일명 떴다방들이 모델하우스를 찾는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해 불법 전매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제주도가 인기를 끌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전문가들은 제주 개발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것과 맞춰서 수요까지 충분하게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같은 열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중국인들의 투자 수요에 더해 육지 투자 수요까지 겹치고 있는 지역입니다. 투자뿐만 아니라 제주로 아예 이주를 하는 실수요자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 제주 지역에 분양이 진행하고 있거나 예정된 물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 제주혁신도시와 강정지구는 현재 7개 단지 3,308가구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주혁신도시엔 지난해 12월 LH 보금자리주택 1차 450가구가 입주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LH 2차 아파트 548가구와 부영아파트 716가구는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정지구엔 최근 계약까지 마친 중흥 S클래스 아파트 525가구와 올해 안에 분양을 시작할 골드클래스 212가구, 내년 분양이 예정된 유승 한내들 499가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 임대아파트도 358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서귀포시는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두 지역의 아파트 개발과 공급이 이뤄지면 세수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부동산부 권경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말에 색다른 곳을 가고 싶어하는 부모들이라면 눈여겨볼 만한 소식입니다. 한수입 자동차 업체에서 만든 복합 문화 공간인데요. 마치 테마파크를 연상케 합니다. 정찬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피자와 파스타, 정통 독일 요리를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여느 패밀리 레스토랑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곳은 다른 식당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자동차 경주 트랙입니다. 이 트랙에서는 방문객들이 직접 운전하며 달려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동차 정비도 받을 수 있고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운전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자동차 복합 문화 공간인 것입니다. 최근 국내외 자동차 업체들이 앞다퉈 드라이빙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차량을 전시하고 타보는 수준을 넘어 소비자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브랜드 역사를 알리는 등 복합 문화 공간을 제공해 새로운 자동차 문화를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이런 노력은 일반인들이 자동차와 쉽게 가까워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자동차 문화를 한 차원 성숙시키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입니다. BMW 코리아도 지난 8월 인천 영종도에 드라이빙 센터를 열고 새로운 자동차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 운전에 대한 새로운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BMW 미니, 모토라드 다양한 브랜드의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새로운 자동차 문화 복합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BMW 드라이빙 센터는 개장한 지 2달밖에 안 됐지만 벌써 2만 명 이상 방문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드라이빙 센터는 인천국제공항에서 10분, 서울에서는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좋고 시승 가능한 트랙부터 정비센터, 식당, 공원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온 가족이 방문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드라이빙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빠는 드라이빙 체험을 하고 또 아기들은 주니어 캠퍼스에서 과학 실습도 하게 되고 또는 이제 엄마들은 이제 테라스에서 커피나 이런 음료를 즐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BMW 드라이빙 센터는 24만 제곱미터 규모로 국제축구연맹이 규정한 축구장 크기 7,140제곱미터의 33배에 달합니다. 이곳은 핵심 시설인 드라이빙 트랙과 전시 및 체험 공간, 친환경 체육공원 등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먼저 드라이빙 트랙은 최장 2.6km 길이로 다목적 코스와 다이내믹 코스, 오프로드 코스 등 총 6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중 650m의 직선 코스에서는 BMW와 미니의 역동적이고 짜릿한 가속력을 즐길 수 있으며 국내 최초로 도입된 다이내믹 코스에서는 미끄러운 노면에서 안정적이고 날카로운 핸들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빙 체험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가 좋은 오프로드 코스입니다. 차량에 탑승해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오프로드 코스에서는 30분 동안 암석과 통나무, 급경사 등으로 이루어진 험난한 길을 운전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BMW의 상시 사륜 구동 시스템인 X드라이브와 미니 올코의 성능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빙 체험 중 M택시로 불리는 프로그램에서는 전문 강사가 BMW M 시리즈 차량에 동승해 운전해 줍니다. 다이내믹하고 스포티한 주행과 드리프트 등 M의 짜릿하고 강력한 퍼포먼스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빙 센터 내부로 들어가면 브랜드 체험 센터에서 가족과 함께 다양한 자동차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 및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브랜드 체험 센터는 BMW와 미니, BMW 모토라드 등 BMW 그룹의 모든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는 드라이빙 갤러리, BMW 그룹의 역사와 디자인 등을 소개하고 클래식카 등을 볼 수 있는 헤리티지 갤러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프로덕트 지니어스라고 불리는 직원들이 제품에 관한 궁금증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브랜드 체험 센터 2층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과학 창의 교육 프로그램 주니어 캠퍼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체험형 안전운전 교육 프로그램인 키즈 드라이빙 스쿨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험실과 워크숍으로 이루어진 주니어 캠퍼스는 실험실에서 10가지 체험 시설물을 이용해 마찰력과 무게중심 등 자동차 속에 숨은 기초 과학 원리를 학습하며 워크숍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를 이해하고 교육용 앱과 체험 도구를 이용해 자동차 모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니어 캠퍼스에 오는 어린이들은 이제 직접 과학 실습을 한다거나 또는 자기만의 차를 만들어 본다거나 또는 자기에게 나이에 걸맞는 그런 소형 차들, 페달카를 타고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고 안전에 대한 것과 도로에서의 예절이라든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교육을 시키게 되죠. 드라이빙 센터는 또 겨울철에 맞게 특별한 드라이빙 코스와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곧 닥쳐올 이제 겨울을 생각하게 되죠. 그 겨울철에는 아이스링크를 만들고 또는 스노우로드를 만들어서 겨울철만의 특별한 그런 윈터 드라이빙 프로그램과 또는 어린이들이 또 눈밭에서 즐길 수 있는 또 썰매를 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BMW 드라이빙 센터에는 BMW와 미니의 공식 딜러인 바바리안 모터스가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가 들어서 있어 경정비 작업 위주의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BMW와 미니 고객을 대상으로 여행기간 차량을 정비해주는 에어포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직접 건설해 운영하는 드라이빙 센터는 단순한 마케팅은 물론 문화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이를 통해 자동차 문화가 더욱 성숙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적 효과도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미국에서 상위 10% 부자가 전체 부의 62%가량을 소유할 정도로 부의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연방준비제도와 미시간 대학교의 자료를 분석해 2013년을 기준으로 미국인 가운데 상위 10% 부자가 미국 전체 부의 61.9%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차상위 10% 부자들이 전체 부의 11.9%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80%의 미국인들은 전체 부의 26.2%를 점하는 데 그쳤습니다. 24년 전인 1989년에는 상위 10% 부자가 미국 전체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조금 넘었습니다. 24년이 지나면서 10%포인트 이상 비중이 늘어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이유 중 하나로 계층별 서로 다른 주식 매매 패턴을 꼽았습니다. 고소득층은 저가의 매수에 고가의 주식을 파는 매매 패턴을 보였지만 저소득층은 고가의 매수했다가 주가가 바닥을 칠 때 팔아버리는 영매매 양상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상위 10% 부자를 제외한 나머지 90%에 달하는 미국인들은 경기 침체기인 2007년부터 2013년 사이에 상당수 주식을 팔았지만 상위 10% 부자들은 오히려 주식을 갖고 있거나 보유 비중을 늘려 주가 상승의 혜택을 누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프랑스, 이탈리아 정부 간의 예산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EU 집행위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EU 집행위의 경고를 받고 내놓은 추가 재정 적자 감축 목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집행위는 두 나라의 예산안이 EU 재정 건전화 목표에 맞지 않는다며 해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정부는 전날 재정 적자 규모를 각각 37억 유로, 45억 유로 추가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U는 유로존 회원국의 재정 적자 비율을 국내 총생산 대비 3%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제재를 가합니다. 집행위는 EU 규정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구제금융을 받는 그리스와 키프로스를 제외한 16개 회원국의 예산안을 추가 검토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재정적자 감축 약속을 공공연히 무시해온 프랑스가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페이스북의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9% 늘어난 32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페이스북은 이 같은 내용의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페이스북의 3분기 매출액은 톰슨 로이터가 조사한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의 평균 예상치인 31억 2천만 달러를 조금 웃돌았습니다. 페이스북의 광고 매출 29억 6천만 달러 중 모바일 광고 비중은 66%로 1년 전 49%, 올해 1분기 59%, 2분기 62%에 비해 높아졌습니다. 페이스북의 3분기 월 사용자 수는 13억 5천만 명이고 매일 8억 6,400만 명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이익은 11억 5천만 달러였고 주당 순이익은 0.43달러였습니다. 주당 순이익 역시 분석가들의 평균 예상치인 0.4달러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으로 향하던 무인 우주화물선이 현지 시간으로 28일 오후 6시 22분 월롭스 섬의 미국 버지니아주 기지에서 발사된 지 6초 만에 폭발했다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밝혔습니다. 이 우주화물선은 발사 직후 심하게 요동치더니 발사대 위에 수직으로 떨어졌고 이후 공중에는 거대한 화염구가 형성됐습니다. 폭발로 인한 사상자는 없으며 피해는 해당 시설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고 우주화물선 발사를 주관한 민간 우주항공사 오비털 사이언스 코퍼레이션 측은 밝혔습니다. 이날 폭발한 우주화물선은 국제정거장에서 사용할 식량과 실험 장비 등 물품 2천여 킬로그램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날 폭발 사고에 따라 나사의 국제우주정거장 화물 수송 방침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1년 우주왕복선 운영을 중단한 나사는 국제우주정거장에 대한 화물 수송을 러시아 등 다른 나라 우주선에 의존해오다 상업계도 운수 서비스 계획을 마련해 자국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사는 민간 우주항공사인 오비털 사이언스 코퍼레이션 및 스페이스X와 국제우주정거장 물품 공급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